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피아니스트 넬러니어스 몽크의 57년도 솔로 피아노 앨범이었죠. 넬러니어스 힘셀프라는 앨범에서 I Should Care란 곡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I Should Care란 곡을 선곡한 이유가 곡 속에 화자 주인공의 캐릭터하고 넬러니어스 몽크의 피아노, 뭔가 퉁명스럽고 뚱한 피아노하고 잘 맞는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어갈 꼬꼬무 151번째 꼬꼬무는 I Should Care를 연결고리로 삼는데, 넬러니어스 몽크와는 완전히 다른 결로 이 곡을 해석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좋아하는 연주가 있어서 그 연주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의 1993년도 앨범인데요. Other Places라는 앨범이고, 그 앨범 속에 있는 I Should Care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93년도 43년생이시니까 이제 50살에 낸 앨범인데요. 그 앨범 Other Place에 굉장히 아름답고 세련된 해석의 I Should Care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처음 들었냐면은 93년 앨범인데, 아마 그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는데, 어떻게 제가 그 앨범을 구입을 해갖고 누군지도 모르고 듣는데, 이 I Should Care라는 곡의 연주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이만한 헤드폰을 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넬러니어스 몽크 버전과 항상 비교를 하곤 했어요, 저 혼자서. 그러니까 넬러니어스 몽크의 버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 피아노 버전인데, 이 케니 베런의 버전은 루퍼스 레이드라는 베이시스트와 듀엣으로 연주한 버전인데요. 몽크 버전이 한 3분대로 굉장히 짧게 축약되어 있는 버전인데, 케니 베런은 11분 가까이 굉장히 길고 유려하게 연주한 버전이라서 두 버전이 항상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버전인데요. 영화로 따지자면은 몽크의 버전은 약간 거장 감독이 이제 자본의 영향에서 이제 나와갖고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짧지만 굉장히 진국의 본인의 매력을 가득 담은 그러한 단편 영화 같은 버전이라면은, 이 케니 베런은 주류 상업 영화인데 감독이 굉장히 세련됐죠. 그러니까 연주자가 굉장히 세련된 감각으로 뭔가 이렇게 식상한 클리셰 같은 거를 싹 빼고 굉장히 말끔하게 뽑아낸 그런 버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브루스 소개하느라고 정말 거친 소리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아주 거친 곡, 솔저라는 곡, 아우, 그러니까 켈빈 러셀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너무 빠져갖고선 듣다가 보내준 걸 갖다 딱 들으니까, 야, 이랬어. 이렇게 단아했어. 그렇죠. 와, 저도 새롭게 느꼈어요, 정말 이번에. 그러니까 케니 베런 피아노의 매력은 그냥 이렇게 흔한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뭔가 되게 유려하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진 느낌이 분명히 살아나는 거를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간 세련돼요. 정말 세련된. 그래서 뭔가 물 흐르는 듯 이 I Should Care 속 청년의 이미지를 몽크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려내는 그런 뮤지션마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몽크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들으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몽크의 버전과 케니 베런의 버전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I Should Care라는 곡의 화자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몽크의 버전은 뭔가 이렇게 툴툴거리는데 뒤로는 츤데레 같은 그런 청년의 매력이 있다면, 이 케니 베런은 잘생기고 건강한 미소를 갖고 있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청년 같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케니 베런의 두 곡을 이제 연결해서 갈 거기 때문에 이 케니 베런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케니 베런을 다시 맞닥뜨린 건 98년 정도, 제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뭐 아파서 누웠다가 케니 베런의 스탄 게츠와 함께 낸 앨범을 들으면서 병마를 이겨낸 뭐 그런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91년도 앨범인데요. 스탄 게츠와 케니 베런이 듀엣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카페 몽마르트에서 라이브 앨범을 낸 게 있는데 피플 타임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안에 이제 속지 라이너 노트를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당시 1, 2년째 스탄 게츠 선생은 암 투병 중이었고 그 91년도 3월에 케니 베런과 듀엣 라이브 앨범을 녹음하고 그 공연을 마치고 3개월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너 노트에 보면은 10몇 살 어린 후배 케니 베런이 말년에 스탄 게츠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라이너 노트에서 자기가 본 스탄 게츠 모습을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었던 게 그런 선배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온전히 감싸 안는 연주 라이브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스탄 게츠가 호흡이 딸리고 오래 지속 못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많은 부분을 커버해서 선배를 보좌하는 그분의 인성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멋진 분이구나 멋진 후배이고 동생이고 아들 같고 그런 인성을 갖춘 피아니스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스탄 게츠가 91년도 6월에 돌아가시기 한 역으로 한 5년간 케니 베런은 스탄 게츠의 마지막 피아니스트였고요. 이 앨범에서 I Should Care를 같이 연주하는 베이시스트 루퍼스 레이드도 스탄 게츠의 마지막 밴드의 베이시스트여서 여러모로 스탄 게츠와 이분을 저는 띄워놓고 생각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케니 베런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면 이분이 1943년생이세요. 올해로 82세 지금도 완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오늘의 재즈를 연주하고 있는 현역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대 후반 한 61년 정도부터 거의 프로로서 연주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거의 한 64년 차 현역이시고요. 67년 정도부터 본인의 리더 앨범을 냈는데 한 60장 가까이 계속 꾸준하게 맨 앞에 서서 재즈란 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뮤지션이고요. 사이드맨작은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 한참 스크롤해서 내려야 될 정도로 정말 쉼 없이 활동하셨던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의 연주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연주 감각을 오늘날에까지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참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케니 베런의 한 곡을 더 꼬꼼으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52번째 꼬꼼으로 선정한 곡은 케니 베런의 Beyond This Place라는 앨범이고 2023년에 녹음하고 작년인 2024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스탠다드죠.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재즈 뮤지션한테 단아하다는 표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자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생을 계속 연주하면서 강의도 계속 한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격조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렇게 클래식 이렇게 피아니스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요즘 사진을 봐도 굉장히 멋지게 늙고 계시고 하여튼간 세련된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세련되다. 이 앨범 2023년에 녹음을 했으니까 케니 베런 선생이 80세가 되던 해에 녹음을 한 거죠. 151번째 꼬꼬무가 50세에 녹음한 앨범 정확히 30년 후에 이분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뭐 노익장을 과시하는 예술가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앨범을 듣고 제가 작년에 느낀 거는 이분은 그냥 단순히 오래 활동하시는 재즈 뮤지션 레전드가 아니고 완전히 현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우선 앨범 속에 9곡이 들어있는데 5곡을 본인의 작곡으로 해결을 하고 계시고 이 앨범을 작년에 이제 뭐 앨범은 사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9곡을 쭉 연결해서 듣는데 이 곡은 좋은데 하고 설명을 보면은 케니 베런 옹께서 작곡하신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각을 창의적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이런 음악을 예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니까 좀 존경심 같은 게 좀 들고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금 2024년 5년
이 오늘날의 재즈를 하고 계시는 거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런 감각을 유지하시고 연주도 물론이지만 작곡에서도 그런 감각을 유지하신다는 게 또 한번 놀라운 분인 것 같고요. 요번에 이 더 니어니스 오브 유를 선곡한 거는 케니 베런 선생의 선배인 색소포니스트 스탄 게츠와의 인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발매된 앨범 속의 더 니어니스 오브 유에서는 굉장히 어린 지금 20대 중반의 알토 색소포니스트 임마누엘 윌킨스를 초빙을 해서 같이 연주를 하고 계셔서 그런 만남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뭐 재즈 뮤지션들이 나이 차이가 있어도 불러서 같은 앨범을 녹음하고 밴드를 유지하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임마누엘 윌킨스라는 지금 블루노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젊은 뮤지션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연주를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달까? 1943년생의 피아니스트가 1997년생 색소포니스트와 1937년생의 곡을 연주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스튜디오에 모여서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오랜 옛 고전을 연주한다.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베이스와 드러머도 베이시스트는 한 20년, 상대적으로 드러머는 좀 70년대 중반생이니까 젊은데 그분도 한 7, 8년째 같이 트리오로 연주하고 있는 케니 베런 트리오의 20대 중반의 임마누엘 윌킨스라는 색소포니스트를 초빙을 해서 쿼텟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은 프랑스에서 녹음을 했던데 임마누엘 윌킨스 입장에선 선생님들 거의 할아버지 삼촌급들이랑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시스트가 60대죠. 지금 일본인 베이시스트 기요시 기타가와라는 분이 베이스를 맡고 있고요. 드럼은 40대에 20년째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조나단 블레이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함께 연주하는 더 니어니스 오브 유를 들으면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손자가 계시고 삼촌들 뭐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 모여서 그냥 웃으면서 녹음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서 듣는 순간부터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김 감독 얘기 들으면 혹시 이게 좀 나이 먹은 조합이 꼈으니까 음악 자체가 좀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들어보시면 정말 봄날입니다. 네. 아 정말 감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곡들은 굉장히 요즘스러운 그러한 속도와 그러한 연주력으로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곡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해봤는데 뭐 음악적으로나 연주적인 뭐 그런 새로움 이런 건 다른 곡에서 하고 이 곡은 뭔가 편안하게 굉장히 정석적으로 마치 유행가처럼 연주해 보는 건 어떨까? 단 알토 색소폰은 마음대로 하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은 만큼 이 임마누엘 윌킨스가 연주하는 이 더 니어니스 오브 유는 뭐랄까 전통에 아주 충실한 발라드는 이런 거지. 오히려 나이답지 않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선배처럼 연주하고 있으나 그 알토 색소폰의 음색이나 이런 거는 젊은이의 느낌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래서 신구가 좋아한다 뭐 이런 이 클리셰적인 표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앨범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이곳저곳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앨범의 프로듀서가 장 필립 알라드라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탄 게츠와 케니 베런이 스탄 게츠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는 그 앨범 피플 타임의 앨범도 이 앨범의 프로듀서인 장 필립 알라드라는 분인데요. theartdesk.com의 리뷰를 쓴 분이 이 프로듀서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스탄 게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탄 게츠는 그의 말년을 함께하는 후배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줄을 몰랐대요. 자신이 죽어갈 때도 이 피아니스트와
이제 투어를 다니고 이러면서 그 피아니스트를 바라보는 스탄 게츠가 그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프로듀서한테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멈출 줄을 몰랐다. 그러니 단순히 피아노만 잘 쳐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스탄 게츠 말년의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87년도 연주인데 코펜하겐의 몽마르테에서 스탄 게츠 쿼텟이 연주를 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라는 곡을 스탄 게츠 쿼텟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탄 게츠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다가 피아노 솔로로 넘어갈 때 쓱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명이 닿지 않는 무대 한쪽 구석에서 피아노 솔로를 열심히 하는 그 후배 케니 베런 웃으면서 그 후배의 모습을 미소를 지으면서 보는 모습이 그렇게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영상을 잘라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모습이 30년 전 스탄 게츠가 한번 케니 베런의 얘기를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와 딱 맺어지는 그런. 그래서 케니 베런이라는 분은 오늘 두 연주를 소개를 했지만 스탄 게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한테만 그렇겠죠. 물론 제가 케니 베런의 모든 음악을 들어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군데군데 들었지만 이분이 가진 세련됨이나 연주력, 창의력 이런 것도 좋지만 임마누엘 윌킨스라는 손자뻘의 연주자와 오늘의 음악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인생 속에 스탄 게츠가 있었고 그러한 스탄 게츠가 좋아했던 그러한 피아니스트였고 스탄 게츠가 그렇게 좋아했던 피아니스트가 몇십 년 후에 80대가 되었을 때는 또 후배들의 어떤 추앙을 받는 그런 멋진 연주자가 돼 있다. 그러면 왠지 너무 우리나라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에 계신 스탄 게츠 선생도 굉장히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한 연주가 오늘 소개하는 앨범 속에 들어있다.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